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문장 넘어갈게요. 존엄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존엄사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존엄사. 존엄사 뭐예요?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부터 시작. 자, 요거 시작. 자, 이게 뭔 뜻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봐? 쉽게 말하면은 그냥 편하게 잘 죽자, 잘 죽게 내버려 두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적인 의학으로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은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2018년 지금이 몇 년도예요? 2월달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한 5만 원 되나요? 적게도 되고. 저희 엄마가 시골에 계시는데 82세에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끌고 다녀야 돼요. 혼자는 못 걸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희 엄마는 허리도 이렇게 굽고 귀가 일단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는데 시골에는 저는 이제 고향 시골인데 시골에는 이렇게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이렇게 침 맞고 뭐 약 해가 또 이렇게 데려가는데 한 달에 5만 원이 채 없어도돼요. 약 이렇게 드시는 게. 근데 여하튼 내가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하지 말자. 중환자실에서 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홈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몸이 조금 회복됐어. 그러면 일반 병실로 내려와요. 그죠? 내려왔다가 몸이 또 안 좋으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막 들어와. 내 주위에 이렇게 기계가, 각종 기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중환자실. 혹시 여러분들 중환자실 방문 한번 해보셨어요? 중환자실 방문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깨끗하게 있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점잖게 해가지고 편하게 혹시 있는 모습 보셨나요? 대부분 중환자실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 가족들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편하게 잠자는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이제 욕창도 생기고 이러니까 잘 움직여줘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죠. 병들 못 갔어요. 깜빡 투에.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보면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 얘기하고 혼자 사시는 분 많으시네. 또 가족도 있으신 분도 있고. 자,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혼자 사시는 마찬가지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면 어디로 갈까요? 요양 갈 수도 있고 또 요양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중환자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내 생명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판정 내릴 때가 있어요. 판정 내려줄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있어도 내 혼자 살아도 가족의 동의 없어도 그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2018년 2월달에 법이 그리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좋으냐 하면은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픈 거 아까 전에 보셔서 통증 관리를 한다 그래요. 통증 관리. 더 이상 몸은 아프지 않게 하고 대신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시다가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신약이 들어와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믿으면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여유가 너무 많았다 이러면은 우리 이근희 회장님처럼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내일 모레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좀 위독하다. 그러면은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연장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자, 이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웰다잉 법, 연명 치료에 대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그 김옥경 할머니예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분의 남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는 병원에 만약 가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나는 병원에 가면 저렇게 중환자실에 좀 있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자녀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자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병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할머니를 병원에 중환자실에 넣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병원은 뭐예요? 병원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몸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했는 건가요? 하지 않았는가요? 치료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내 몸을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근데 이제 가족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이제 법적으로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가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인공호흡기를 떼라. 그래서 이제 뗐는 거예요. 뗐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1년 정도 더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때문에 왜 금방 죽어야지 돌아가셔야지 왜 1년 정도 사냐. 이는 이제 사람의 그 케이스별로 너무 다른데 여하튼 때가 뗐는데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법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나는 저 연명치료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쓰면은 더 이상 이제 저렇게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종이 같은 걸 내가 나눠드릴게요.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환자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있어요. 환자의 권리가 예를 들자면 실제 여러분들 종합병원 여기가 성남병원이 제일 크죠? 제일 큰가요? 성남중앙병원? 네. 저도 여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기 성남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성남병원 그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 병원에 몇 달을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내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아프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정기검사 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정기검사 하는데 이렇게 환자인 내가 이제 병원 가면 모든 사람이 환자라 그래요. 병원 가면은 환자인 내가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본인의 이야기만 하지 우리는 예예 잘 부탁합니다 예예 언제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 못하죠.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되게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지위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 다 이렇게 존중받는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상에 그런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이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이나 6개월밖에 못 산다면 반드시 다른 병원을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 가시지 마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은 내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치료가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약을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묻지가 않잖아요. 그냥 해주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해요. 우리도 이제 당당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의사 선생님 그 위험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못하면은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호스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스피스? 호스피스가 뭐예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가정 호스피스, 방문, 집으로 오는 호스피스 이렇게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많이 주치고 대가 많아요. 자, 여기는 병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하고 여기는 이제 임종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호스피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는 내가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들도 이게 안내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을 하라 하거든요. 근데 등록을 해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호스피스 병동은 이런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환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족이 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산책로도 좀 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가족이 호스피스 병동은 종교가 사실 좀 무관한 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가톨릭 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병원 측에서 보면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환자를 치료해서 중환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게 돈이 되는데 호스피스는 사실은 돈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도 필요하고 뭐 기도실, 종교별로 이렇게 가톨릭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으니 거기도 종교 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옛날에 여러분들은 왕질이라는 게 있었죠. 왕질, 그죠? 네, 집으로 온. 집으로. 우리 지금은 왕질 하나요? 의사 선생님 오라고 오나요? 안 하라고 해요. 그죠?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호주 아시죠? 호주. 네. 호주는 이 왕진 제도가 있는데 호주는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내 몸을 치료해주고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신용카드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면은 결제하면 그게 다 돼요. 그러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아픈 몸을 가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렸다가 또 한 3분 정도 진료받나요? 3분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이 나중에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요? 앞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것들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좀 활성화돼요, 사실. 자, 만약에 내 말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제 말기 환자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 말고 여러분의 가족, 친척, 뭐 친구 이렇게 하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막 아이고 어떻게 해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사한테 2명 이상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맞냐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냐면 가족회의. 가족회의 어떤 사람이 참석하느냐 대화가 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모여가지고 아 이제 이분 우리 이제 엄마를 우리 엄마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그 회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잘 마무리 시켜줄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좀 어려운 말로 호스피스 기관에 가입하라, 현지의 삶을 즐기라, 그다음에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줘라. 예비적설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고 엄마 여태 나를 잘 키워줬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어.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엄마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더 잘 살게 이런 얘기를 하자. 화해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받아 남한테 남이 내한테 내가 남을 용서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해를 해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좀 화해를 해라. 가족이 환자를 좀 잘 최선을 다해서 돌봐라. 그다음에 때가 되면 안녕히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위에서 이미 이제 돌아가시면은 잘 살게 하지만 이제 잘 보내줄 수 있는 마음. 엄마가 이제 젊은 아줌마 엄마가 아이가 이제 환자예요. 아이가 몇 살? 6살 정도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한 30대 정도 됐겠죠. 20대 30대인데 아이가 이제